매화가 만개했습니다. 이번 주말 남도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봄꽃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여수 낭만포차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정에서 탈락한 일부 운영자들과 여수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이 교내 행사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선 대학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남도에 가볼 만한 곳, 전라도 기행, 다도해의 풍광과 함께 근대 문화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목포의 골목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껏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로 광양 섬진강변에는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남도 곳곳에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나지막한 산허리가 온통 하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껏 꽃망울을 터뜨린 수만 그루의 매화는 산 전체를 한 폭의 수채화로 바꿔놨습니다. 섬진강도 있고 매화꽃도 예쁘고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AI와 구제역의 여파로 이맘때쯤 열리던 매화 축제는 취소됐지만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상충객들이 이어집니다. 바람도 세고 꽃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날씨도 진짜 좋고요. 꽃들이 지금 만개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좋네요. 여유롭게 길을 거닐며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아득한 매화꽃 향기에 취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꽃을 배경으로 저마다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매혹적인 색의 홍매화도 빼곡하게 자리 잡은 장독대도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장독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는데 시골 느낌도 나고 꽃도 있어서 연차 내고 왔는데 좋아요. 이번 주말 구례에서는 산수유꽃 축제가 열리고 여수에서도 이달 말 진달래 축제에 막이 오릅니다. 남도의 봄꽃이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식목철을 맞아 다양한 나무 심기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순천시 신대지구 주민단체와 순천시 산림조합, 마을 이장단 등 500여 명은 오늘 신대지구 옥녀봉에서 2헥타르의 산림에 편백나무 2,600여 그루를 심고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시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집중 나무 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두와 황칠 등 12종 7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운영된 여수 낭만포차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운영 연장 탈락자들은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여수시는 3단계 평가를 거쳐 공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가 문을 연 건 지난해 5월. 운영 1년여 만에 낭만포차는 여수의 대표 관광 테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낭만포차 운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자 17명 가운데 5명이 계약 연장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심사 항목인 매출은 포장마차마다 취급하는 메뉴와 단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운영자들은 여수시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전체 평가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평가 부분이 잘못됐고요. 근데 지금 우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여수시는 운영자와 낭만포차 추진위원회 협약에 따라 1년 단위로 평가해 계약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부 평가와 외부 위탁 평가, 평가위원회 면접 등 3단계를 거쳐 공정하게 운영자의 30%가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매 분기별로 세무서에 발표되는 그 매출이라는 부분이 정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 포차를 이용했을 때 맛이 있거나 또는 어떤 친절하거나 이런 부분도 녹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브랜드화에 걸맞는 낭만포차 운영 전반에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투쟁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세세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수 밤바다를 보며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낭만포차. 운영 연장을 놓고 야기된 처음의 한 대립은
법원의 결정이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강민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낭만포차 운영 탈락자들이 법정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여수시가 낭만포차 새로운 운영자 6명을 음식 품평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16명의 낭만포차 신청자들을 상대로 내일 여성문화회관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음식 품평회를 열어 제2기 낭만포차 운영자 6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시는 앞서 낭만포차 운영위원 5명과 여수시 의원 2명, 요리 전문가 3명 등 모두 12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고흥군의 전략 산업인 드론 산업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드론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고흥에 있는 고분자 센터를 우주항공 첨단 소재 센터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석유화학 소재 관련 사업 영역을 우주항공 분야까지 확대해 전문 인력 충원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드론 산업 규제 프리존에 선정된 고흥군은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광주의 모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대생이 숨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신입생 환영회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자 가급적 교내 행사로 진행할 것을 해당 학교에 요청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의 한 리조트입니다. 어젯밤 8시쯤 이곳 화장실에서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했던 광주의 모 대학교 4학년 A양이 쓰러진 채 친구에게 발견됐습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이 생일이기도 했던 A양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오후 6시부터 후배들과 함께 장기자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4명이 한 조가돼 팀별로 과자를 빨리 먹는 게임을 하던 중 목이 막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행사를 우선적으로 교내에서 진행하도록 지난달 요청했습니다. 교외에서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음주와 폭행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당부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전체 학과생 중 절반가량인 360여 명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부의 지시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난감하고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 보험 같은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A양이 급체나 기도 폐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학생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고흥군 수협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고흥군 수협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1년여 동안 모두 12억여 원의 조합돈을 빼돌린 혐의로 41살 이모 씨를 수배하고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장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수협 측의 고소 후 이 씨가 자수했다가 다시 잠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여수 광양항만공사 제3대 사장에 방희석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방 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방 사장이 동북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육성과 항만 융복합단지 조성 등 여수 광양항의 당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철강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광양만권 HRD 센터가 제17기 교육생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광양만권 HRD 센터는 오늘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철강 조선산업 용접 인력 분야 훈련생 60명을 모집해 입학식을 갖고 오는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에 들어갑니다. 광양시 진월면에 있는 광양만권 HRD 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전문 교육기관으로 최근 3년간 교육생의 취업률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해군 작전사령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사령부 소속 광양함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오전단 소속 광양함은 3,500톤급으로 좌초된 함정 구조와 해상오염 방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군함이며 오늘 광양함 공개 행사에는 일반 시민과 어린이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이번 자매 결연을 통해 장병들의 위문 봉사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안보관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광양함 탑승 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도의 풍광과 근대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는 목포 골목길이 추억을 공유하고 시간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라도 기행 오늘은 목포의 골목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마을 목포 서산동. 좁은 골목과 골목 사이에 시와 그림들이 내걸렸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른바 시와 골목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문학작품, 시라든가 또 수필 형식의 이런 글들을 직접 벽화로 제작을 해서 만인의 얼굴을 담아낸 이벤트 벽면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게스트하우스들도 속속 들어서면서 원도심 골목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달산 등산로로 연결되는 몽마르트 거리. 세계 유명 예술가들로 담장 벽화가 꾸며졌고 목포의 시간과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골목길들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목포에도 이렇게 예쁜 골목들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소개시켜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골목길 해설사들과 함께 동행하며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고 남도의 다양한 문화유산도 새롭게 배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또 슬픈 이야기들, 그런 많은 사연들도 있고요. 또 골목과 더불어서 유달산이 연계되는 좋은 등산 코스도 있어요. 따뜻한 봄날, 걱정과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목포의 골목길을 차분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